부동산 처방전의 저자 메리테라 정은수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늦은 시간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 여기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저희 강연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한 송이 작은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집 때문에 고민이시죠? 저도 참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요새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8월 달에 혹시 부동산 나가본 적 있으세요? 일주일 만에 막 몇천만 원이 올랐다,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가서 실감하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8번째 정책이 발표될 정도로 계속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좀 적응할 만하면 또 정책이 발표돼서 또 시장이 바뀌고 해가지고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본인의 고민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본인이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집이 정말 똘똘한가? 앞으로 내가 계속 갖고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것이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나만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막상 지금 이제 집을 사야지 하면 내가 고점에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꼭지에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또 들 것이고, 또 이제 집을 좀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팔고 나서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시는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지금의 지구에 관련된 고민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고민의 힘을 믿는 1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민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그냥 30대 여교사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부동산의 비읍자도 올라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시부모님이 대신 가서 계약을 해주실 정도로 저는 부동산에 무지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지금 서울과 지방에 총 20채 정도의 부동산을 투자 운용하고 있고 지금 각종 신문사나 블로그, 카페에 부동산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제가 3번째 책, 그러니까 공동 저자로 작년에 2권을 냈고 이제 단독으로 올해 이렇게 책을 내기까지에 이르렀거든요. 3년 만에 이룬 변화라고 생각하면 좀 특별하지 않나요? 저만 특별한가요? 대부분 제가 이제 북극성에서 뒤풀이를 가서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제 이력을 들으신 분들이 다들 질문을 하나씩 하세요. 꼭 하시는 질문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3년 안에. 그러면 3년만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 항상 그러면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 오징어가 돼야 된다. 왜 갑자기 오징어가 튀어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기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 그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고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전 이렇게 마른 오징어에 물기가 나올 정도로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 다 나중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아마 나와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론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1년, 2년 동안 계속 일을 해왔지만 어떤가요? 좀 삶이 나아지셨나요? 윤택해지셨어요?
저도 간호사 생활도 하고 교사 생활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거의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난 정말 열심히 그동안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저는 여전히 매달 아이 학원비나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고 가끔은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용돈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소비를 줄여서 용돈을 좀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의 마음에 딱 울림이 오는 글귀가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난이 지독히 나쁜 이유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하기 싫은 일은 어떤 거세요?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절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산다 이런 분 한번 있으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적어도 여기 그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절박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그러신 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저희 존경하는 멘토님이신 북극성주님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성주님은 지금 사실 돈을 안 벌어도 놀고 먹어도 천년만년 사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밥으로 몇백만 원짜리 사 먹어도 내일이 걱정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항상 분과 초를 다투면서 항상 분과 초를 계획해서 움직이시고 항상 절박하게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절박하기로 따지자면 사실 제일 절박하지 않으실 분인데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절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박함의 감각과 간절함의 깊이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평생 여러분은 간절할 일도 절박할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는 일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오프라 윈프리.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전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세요? 본인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제 병아리반을 졸업하고 나면 투자를 직접 시작해야 되는데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셔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인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했을 때 너무 본인이 가진 작은 것에만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래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외곽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 안에서 공방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반문했어요. 이왕이면 뭐 당장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더라도 꿈을 꾸는 건데 이왕이면 좀 크게 풀하우스를 지어놓고 공방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놓고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지어놓고 꿈도 그 한계에 맞게 꾸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만족하도록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길들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구체적이고 절제절명의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도 모르는 목표를 아무도 이루어줄 수가 없거든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정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흔들어줘도, 그리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와도 절대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본인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10년 목표는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되죠. 금액으로 세우셔도 되고, 어떤 집으로 세우셔도 되고, 건물로 세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10년 안에 현금 30억을 갖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했을 때 5년 안에는 어느 정도를 이뤄야지 가능하고, 3년 후에는 어느 정도를 이뤄야 가능하고, 2년, 1년 이렇게 짧게 중장기, 단기, 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우실수록 이루시는데 덜 헤매고 직선으로 빠르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